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 통쪽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치셉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 너치셉션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소마토 센세이션의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어, 그러니까 너치셉션이라는 게 뭐냐면 넉셔스한 스티뮬라이를 인코딩하고 프로세싱하는 뉴럴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은 네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는데, 첫째, 트랜스덕션. 트랜스덕션이 뭐냐면은 어떤 그 넉셔스 스티뮬라이를 너브 시그널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액션 포텐셜을 제너레이션 시키는 거고, 그 액션 포텐셜이 이제 트랜스미션 되는데, 그 노브 시그널이 노세타가 있는 파이버를 통해서 액선을 통해서 CNS까지 시그널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트랜스미션이고, 그 CNS에서 이제 브레인에서 이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반응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상적인 뉴런이라고 하면은 그 넉셔스 스티뮬라이는 보통 아주 그 트리비아라는 거, 아주 미미한 그런 자극 같은 거는 되게 무시하고 인지하지 않고요. 어, 그것도 어떤 어느 스트레스홀드 이상인 경우만 이거를 이제 인지해서 awareness, 인지하게 되는데, 또 이 뉴런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페인 시그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듈레이션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파이널리 뭐냐면 그 퍼셉션을 하는데, 그 퍼셉션이라는 건 이제 결국 이 어떤 넉셔 스티뮬라이가 들어와서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어웨어니스 과정은 결과는 uncomfortable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프거나 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리 바디의 어느 부위에 그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이제 퍼셉션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노시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이 노시셉션 과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노시셉션 하는데 무슨 그 어떤 넉셔선 스티뮬레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디텍션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바로 노시셉타예요. 노시셉타. 그 노시셉타라는 얘기를 처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영국의 왕립 그 과학에 있는 그 연구원, 굉장히 그 셔링턴 경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906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시세타라는 얘기를 했고, 넉셔스한 스티뮬러스를 디텍션하는 어떤 뉴럴 아파라투스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1932년에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1906년에 발표한 책이 있어요. 책. The Integrative Action of Nervous System이라는 그 책을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노시셉션이라는 거는 노시셉타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environmental 그 인풋이 나한테 그 위협이 되거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against 하는 그 first line defense 하는데 중요한 어퍼러터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데, 우리 바디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데 아주 이센셜한 그런 뉴럴 어퍼러터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세트 페인이라는 거는, 보통 노세트 페인이라는 거는 인저리가 있거나 인프라미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클리어링 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런 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셉션이 일어나가지고 페인이 계속 지속되는 걸 이제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폴스 시그널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마토 센소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노시셉타를 가지고 있는 너브 파이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브 파이버가 종류가 A 파이버, A에 알파 있고, A 베라, A 델타, 음, 또 A 감마, 또 C5 이렇게 있죠. B5도 있어요. B5는 이제 프리 강글리닉 파이버니까 우리 페리페럴에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너셉션 하는 중요한 파이버는 바로 A 델타 파이버하고 C5의 터미널에 있는 너셉타가 있어요. 그래서 A 델타 파이버 같은 경우는 시그널링을 어떤 걸 주로
센싱을 하냐면은 샤프하고 페인의 성질이 샤프하고 바늘에 찔렸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늘에 찔렸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바로 A 델타를 통해서 하는 시그널이고요. C5는 이제 마일리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스피드 관계가 느려요. 슬로우 그리고 또 이 C5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C5가 그래서 이 파이버들은 그 양쪽으로 바이퍼케이션 돼 있어요. 액선이. 그래서 CNS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페리페럴로 가서 노세타를 가지고 있는 파이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버가 CNS로 가서 처음에 가는 게 뭐냐면 도살 루트 ganglion에 가요. 바디는. 얼굴 같은 경우는 트리제미널 ganglion으로 가고 거기에 있는 셀이 있어요. 그 셀이 퍼스트 오더 뉴런이라고 그래요. 퍼스트 오더 뉴런. 그러니까 이 파이버가 계속 CNS까지 가는 게 아니라 퍼스트 오더 뉴런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시냅스를 이루어가지고 다른 이제 도살 호르로 스파이널 코드 도살 호르로 또 파이버가 연결돼서 도살 호르론에 있는 세컨더리 오더 뉴런이 있어요. 세컨더리 오더 뉴런에 이제 시냅스를 하고 그 세컨더리 오더 뉴런에서 쭉 액선이 또 센트럴 러브 시스템 쭉 위로 올라가죠. 그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달라무스까지 가요. 달라무스에서 또 다른 브레인의 리전으로 또 한번 그 시냅스가 돼가지고 다시 에이센딩 하는데 그런 과정이 쭉 시그널링 패스웨이거든요. 그래서 이 너시셉타라는 거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스케마틱에 그리다 보면은 이 너시셉타라는 거 우리 몸에 넉셔스한 스티뮬라이를 다 감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카니컬이든지 또는 케미컬이든지 또는 템퍼런처든지 이런 것들 다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케미컬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인플라메이팅 미디에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란딘 뭐 여러 가지 그로스펙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지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어요. 이렇게 또 템퍼러처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메카니컬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리셉터들인데 이런 리셉터들을 우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폴리모달 리셉터다. 폴리모달 리셉터. 그래서 이런 리셉터들은 예를 들어 TRPV1 같으면 이제 템퍼러처도 인지하고 캡사이신 같은 거 인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P2RX3라는 거는 이제 ATP 자체도 인지해요. ATP도 우리 익스트라셀룰라에 나오면은 이렇게 노시셉터가 인지하게 되면 여기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인지하는 이런 리셉터들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듀서 리셉터라고 해요. 트랜스듀서라는 게 뭐냐면 녹셔스한 거를 트랜스덕션 시키는 거예요. 너브 시그널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이제 바인딩 하게 되면 어떤 라이건드가 바인딩 하게 되면 여기가 이온 채널이거든요. 이온 채널. 그러니까 칼슘이나 소듐이 채널을 통과하게 돼 열려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그 넙셀터 안에 어떤 볼티지 포텐셜이 바뀌겠죠. 소듐, 칼슘 이런 그 차지가 있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볼티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볼티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그 볼티지 게이트드 채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볼티지 게이트드 채널이 있어요. 여기 소듐 채널이라든지 또 하나는 여기 뭐가 있냐면 칼슘 채널이 있어요. 이게 볼티지 게이트 채널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열리면서 안에 볼티지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액션 포텐셜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그러니까 녹색 스티뮬라이가 이런 폴리모달 리셉터를 어떤 여러 가지 하나하나 자체가 액션 포텐셜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게 미세한 볼티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액션 포텐셜이 생기지 않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액션 포텐셜을 생기게 되면 이제 이게 도살루트 갱글리언에 가고 그 액션 포텐셜이 또 도살 호르몬에 가고 또 달라무스로 가고 그다음 브레인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소마토 센소리 시스템의 노시셉션의 과정이죠. 요거를 좀 더 트랜스덕션을 보면은 트랜스덕션의 그림을 스케마틱에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트랜스듀서 리셉터라고 그랬잖아요. 트랜스듀서 리셉터. 그러니까 TRPA1, TRPV1, TRPMA 그다음에 ATP를 인지하는 리셉터 또는 브래드캐닌 리셉터
프로스타글란딘 리셉터, 사이토카인 리셉터 이런 게 다 있어요. NGF 리셉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라이건드가 바인딩하게 되면 여기서 칼슘과 소듐이 인플럭스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이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그 프로테인 카이네즈가 있어요. 프로테인 카이네즈 A라든지 카이네즈 C라든지 이런 프로테인 카이네즈가 포스페레이션 시키는 거죠. 카이네즈니까 각 이 TRPV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스페레이션 시키게 되면은 이게 더 열려요. 이게 더 열리게 돼요. 그럼 열리게 되면 여기 더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더 누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볼티지 게이트 되니까 칼슘 채널이나 소듐 채널이 볼티지에 의해서 더 열리게 되면 이게 더 인플루스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레벨의 볼티지가 생기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칼슘 채널에 의해 디펜던트하게 이 뉴로펩타이드가 분비가 돼요. 그 뉴로펩타이드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substan P, CGRP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노시셉터 자체가 이런 자극들, 넉세선 스티뮬레이를 받게 되면 그 자체에서 바로 뉴로펩타이드가 분비가 되죠.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약물 중에서 이제 리디카라든지 프레가발린 이런 종류 약들은 칼슘 채널을 블록하는 거예요. 그런 약들이죠. 노세트 패스웨이가 이제 있는데 패스웨이가 그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패스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리페랄에서 예를 들어서 이 페리페랄에 있는 손에 망치를 찧었다 그러면 요 시그널이 A 델타 5를 통해서 가는 게 있고 C5를 통해서 가는 시그널이 있어요. A 델타 5를 통해서 시그널이 가면은 이렇게 해서 도산 호르에 도착해서 데쿠세이션이 일어나고 이게 에이센딩 라테로 스피노 달라믹 트랙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 파란 거 여기 보면 달라무스예요. 달라무스의 벤트로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있는 뉴클레스를 이제 시냅스를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시그널이 다시 콜텍스 소마토 센소리 센터에 요거 가는 여기가 뭐냐면 소마토 센소리 센터인데 이거는 이제 이 시그널이 어디서 왔는지 로케이션 몸의 바디어 로케이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강도로 왔는지를 인지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의 시그널은 이 시그널은 이제 C5를 타고 가는 놈은 이 데쿠세이션 하는 놈이 있고 또 안 하는 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메디오 라테랄로 올라가요. 메디오 라테랄 안쪽 그 다음에 앞쪽 올라가서 양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달라무스를 결국 가는 달라무스 인트라 라미나 쪽에 시냅스를 해요. 인트라 라미나에 시냅스 되는 거는 여기는 어디로 또 프로젝션 하냐면 콜텍스 소마토 센서를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안테로 싱글 자이러스라든지 아미그달라라든지 포캠퍼스라든지 인슐라 이런 데 이제 프로젝션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파이버는 거기에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메모리라든지 또는 이모션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C5에 의한 통증이 이렇게 이모셔널 체인지가 오게 돼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C5가 계속적으로 시그널이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뉴런에서 가는 시그널이 자꾸 림빅 시스템을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모셔널 체인지도 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패스웨이가 있어요. 에이센딩 패스웨이. 그래서 이걸 나누면 네오스피노달라믹 트랙. 주로 이거는 A 델타 5에서 오는 시그널이고요. 그다음 팔레오달라믹 트랙. 이거는 이제 이렇게 림빅 시스템에 가는 거고 또 아케스파이널 달라믹 트랙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림빅 시스템을 프로젝션하는 그런 에이센딩 패스웨이고요. 이 세 가지 패스웨이에 의해서 이제 통증의 에이센딩 시그널이 전달되면 브레인에서는 이제 이거를 모듈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디센딩 패스웨이가 있어요. 브레인에서 특히 콜텍스에서 림빅 시스템에서 이게 이 미드 브레인에 있는 이 PAG, 페리 아크텍터 그레이라는 뉴클레스에 시그널을 보내면 여기서 밑으로 세로토닌과 오피오이드 이걸 스파이널 코드 도산 호르몬에 보내게 되면 페인을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페인을 이니비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엄청 많이 아픈 것이 한 1, 2분 지나게 되면 통증이 서서히 좀 경감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디센딩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델타 5하고 C5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 델타 C5하고 이 델타 5가 그 프로젝션하는 도사 호르몬에 있는 세컨드 오더 뉴런의 위치가 좀씩 틀려요. 그
보내는 이 시그널 보내는 위치가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노시세타가 태생적으로 이게 발달이 잘 안 되거나 디펙트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페인에 대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면 태어나가지고 특히 소디움, 아까 그 볼티지 게이트 채널 중에서 소디움 채널 1.7 볼티지 게이트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서브 유니티 중에서 이게 SCN9A라는 진 코딩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얘가 어떠냐면 막 화상이 잘 생기고 막 턱이나 립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아주 그 데미지가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조인트 데미지가 자꾸 몸이, 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참고로요. 로세타는 이제 그 우리가 C5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펩티더직이 있고 넌 펩티적 로세타가 있어요. 펩티더직이란 말은 펩타이드를 로세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넌 펩티더직 안 만드는 거예요. 반반쯤 있어요. 그 분포가 좀씩 다른데, 이게 펩티더직이니까 뉴로 트랜스미터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 सब세피 CGRP가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스섹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노스섹타의 녹색 스티뮬라이가 이제 디텍션이 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노스섹타에서 제너레이트 포텐셜이 생기고 엑스 포텐셜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제너레이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 엑스 포텐셜로 돼서 엑스를 타고 CNS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어웨어니스, 넉셔스한 스티뮬라이 앤 페인을 컨셔스 어웨어니스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통증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노시세타가 아까 그 이온 채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온 채널들이 그 디텍션 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 노시세타가 굉장히 센소리 스페시피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각각의 그 어느 정도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메카니컬만 유지하는 게 있고, 뭐 또는 케미칼 또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스페시피티를 결정하는, 노세타의 스페시피시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온 채널이라는 거죠. 이온 채널.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메카니컬인지 서머리든지 케미칼인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노시세타가 이제 그 플라스티시티란 말이 있어요. 뉴로널 플라스티티, 시냅틱 플라스티티 또는 노시세타 플라스티티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이제 이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뭐냐면 가소성이라는 거거든요. 가소성,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페리페랄, 노시세타가 플라스티티가 일어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센시티제이션. 또 센트럴 뉴런, 그러니까 도살 루트 갱글리언이라든지 도살 호른이라든지 림빅 브레인이라든지 또는 콜텍스, 요 부위, 탈라무스, 이런 부위의 뉴런들이 센시티제이션 되면 우리가 센트럴 센시티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센시티제이션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플라스티시티가 생기게 되면 기능적으로나 그 다음에 몰레큘라, 페노타입ik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노스셉션 하는데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이게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레솔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이 트랜스듀서 리셉터에서 어떤 넉셔스한 스팀을 디텍션 했을 때 이걸 인지하게 되면 프로테인 카이네제가 안에서 액티베이션 되죠. 그러면 여기 소듐 채널이라든지 이온 채널들을 포스포라이젠 시키는데 이런 과정을 트래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래피킹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훨씬 더 이 엔자임 액티비티도 올라가고 이 트래피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조그만한 자극에 의해서도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3배, 4배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작은 자극에서 우리가 만져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 만지면 안 아픈데 보통 사람 아프면 파이브로마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엄청 아파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잘 이해하시려면, 특히 만성 통증을 이해하시려면 이 노시셉터 플라스티시티, 이 개념 컨셉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뉴마톨로지에서 보는 환자 중에 파이브로마일자, 이게 이제 그 센트럴 센시티제이션이 있는 거고 페리페럴 센시티제이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CRPS라고 있어요. CRPS. 이런 거는 이제 이 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소마틱 노시세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심파스틱
뉴런까지도 센시티브가 일어나면 우리가 CRPS라고 해요. 머스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걸 설명을 드렸어요.